이번 23회차는 다시 리그 경기로 이뤄집니다. A매치 후유증이 줄 변수가 이번 회차의 핵심인데 사실 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선수 개개인을 모두 둘러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감도 이번 회차에 너무 중요한 만큼 준비한 정보와 함께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꼼꼼하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코모와 엠폴리의 만남입니다. 코모는 상승세가 주춤하며 결국 원정 2경기를 내어준 채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밀란 원정은 역전패가 더욱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에 돌아와서 상대하는 엠폴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쉽게도 핵심 빌드업을 해주는 파즈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번 경기에 치명적이다만 엠폴리는 현재 강등 탈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득점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파에서 유벤투스를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어 기세를 한번 끌어올렸는데 아직 코파 일정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리그에서 강등 탈출을 위한 승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기는 본래 더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코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나 파즈의 경고 누적 결장 때문입니다. 코모는 파즈와 디아오 두 명의 라리가 루키들의 맹활약으로 상당한 조직력을 보여주는데 파즈가 없어진다면 중앙에서 그 발재간이 가져오는 기회 창출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코모가 최근 패배가 모두 원정에서 정통 강팀들을 상대로 한 결과였고 홈에서 9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공세는 이번 라운드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엠폴리가 코모에게 맞대결 4승 1무이패로 절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행보를 본다면 코모는 1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엠폴리에게 승리를 챙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슈팅도 세리에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이 가져가는 만큼 선제골과 함께 지키는 싸움으로 흘러갈 경기입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2경기는 베네치아와 볼로냐의 만남입니다. 베네치아는 최근 4연속 무승부로 잔류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도 내리 무승부를 잡아내며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줬는데 이번 상대인 볼로냐 또한 챔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베네치아는 가장 거슬리는 원정에서의 상대일 수 있습니다. 카스트로까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이번 경기에 톱에서 변화는 생겨야 하고 4연승의 행보가 과연 제동이 걸리며 베네치아의 수비에 막힐지 혹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 핵심입니다. 이 경기는 카스트로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볼로냐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갈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은도에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오솔리니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설마 베네치아에게 또 다른 무승부 제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버티기는 최근 정말 끈질기게 이뤄지고 있으며 볼로냐 또한 원정 최근 3승 6무 1패의 모든 대회 성적도 결국은 보험을 치게 만듭니다. 이미 구매율은 볼로냐로 몰리기는 했으나 잔류를 하고 싶은 베네치아의 승점 쌓기가 또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무패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경기는 호펜하임과 아우크스부르크의 만남입니다. 호펜하임은 유로파가 끝이 나고도 흔들리는 모습에 리그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이 끝이 난 것도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결국 이적생 오르반이 침묵하면서 호펜하임의 결과가 아쉬웠던 만큼 오르반이 얼마나 홈에서 날뛸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TH가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하며 볼프스부르크를 잡아내 무패 행진을 6경기까지 늘렸습니다. 무려 해당 경기를 모두 클린시트로 유지하는 수비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호펜하임 원정이지만 3연승에 도전하는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이 경기는 놀랍게도 6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우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펜하임도 무패 행진이 4경기에서 끊어지기는 했으나 홈에서 계속되는 부진에 승리하지 못하는 양상은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와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축구는 분명 공격적이지만 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는 약속 속의 대형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상대팀들이 탈압박에 애를 먹다가 포지션을 넘겨주면 그대로 역습에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효 슈팅도 없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양상에 결국 저득점 양상이 될 수는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호펜하임 원정 27번 중 6승 6무 15패로 약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선택지는 무패로 복수 선택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로드 모리스의 활약이 리그앙에서 이적해온 이후 상당히 인상적인 만큼 자본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아우크스부르크 승을 예상하는 패단일 구매도 근거는 있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4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하이덴하임의 만남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 UEFA 경쟁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리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 A매치 후유증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경기입니다. 차출자들이 경기 핵심 인물들이고 하이덴하임이 최근 2경기 1승 1무 무패로 반등하면서 잔류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보니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이덴하임은 지난 경기 승리도 결국 홀슈타인 키를 상대로 한 승리였고 리그 18경기 연속 전반 무득점 행진에 최근 10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는 결국 약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볼프스부르크의 반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문제는 양팀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 A매치 차출 선수들의 수에 있고 볼프스부르크는 대거 차출되었던 주전 선수들과 함께 현재 부상병동의 스쿼드가 더욱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라는 이번 경기 징계 결장이 있다는 점까지 전력 손실이 여러모로 거슬리는데 하이덴하임의 수비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과 함께 최근 리그 18경기 연속 전반 무득점이라는 초반 약세는 홈에서 볼프스부르크가 후반기 기세를 올리는 출발점을 만들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이덴하임은 지부지바체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희망이 될 수는 있어도 윈드가 그나마 체력적으로 괜찮은 볼프스부르크는 위머와 함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5경기는 웨넨 글라흐트바흐와 라이프치히의 만남입니다. 웨넨은 순위 뒤집기를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라이프치히를 제치고 순위 탈환이 가능해지는데 2경기 연속 홈에서 수비가 무너졌다 보니 이번 경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비는 버틴다고 치더라도 초비상입니다. 핵심인 클레인디엔스트의 결장이 이번 경기 너무 치명적입니다. 오히려 라이프치히는 웨넨의 감독인 세오안의 감독이 자신들을 상대로 4경기 만나 한 번도 골을 못 넣었다 보니 더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원정 4경기 연속 무승부로 정체된 원정 성적혀를 뚫고 순위를 지키고 싶은 라이프치히이기에 이번 경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웨넨 글라트바흐가 해볼 만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클레인디엔스트의 카드 징계입니다. 공격에서 라리가에서도 손꼽을 활약으로 시즌 15골 5어시의 기록을 쌓고 있는데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이프치히가 원정 리그 4연속 무승부로 헤매고 있다지만 이번 경기에서 만일 패배한다면 순위가 5위에서 7위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원정이라고 대충 할 경기가 못 되기도 합니다. 또한 웨넨의 감독인 세오안의 감독은 유독 라이프치히에게 공격 전술이 통하지 않았고 그 결과 4번을 만나 한 번도 라이프치히에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홈기세가 상당히 반영 많이 되는 분데스 경기임에도 클레인디엔스트가 없는 웨넨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패로 접근합니다. 제6경기는 홀슈타인킬과 브레멘의 만남입니다. 홀슈타인킬은 리그 64실점의 최악의 수비로 결국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격에서는 하레스라는 역습 속도를 가진 톱 자원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경기 브레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냐가 경기 결과를 바꿀 것입니다. 심지어 브레멘도 레버쿠젠이 로테이션을 돌린 틈을 타 잡아내기는 했으나 수비는 해당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완전 박살난 모습입니다. 베르너 감독은 자신이 몇 년 전 지휘했던 홀슈타인킬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리그 더블을 노리는데 혹 자비를 베푸는 자멸을 보일지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레멘의 베르너 감독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2번의 시즌을 홀슈타인킬의 지도자로 있었고 이후 처음으로 홀슈타인킬의 홈구장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리그 더블을 목표로 브레멘이 반등을 노리는데 홀슈타인킬의 홈에서 역습 속도와 압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브레멘과 마찬가지로 수비가 계속되는 문제로 나타나며 64개의 시즌 실점은 당연 리그 최다입니다. 그래도 지난해 연말부터 홈 득점이 폭발하기 시작해 승점을 일부 획득하기도 했는데 이 기세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동일하게 수비에 문제가 있는 브레멘과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홀슈타인킬이 무승부를 반기지 않을 현재 강등권의 상황이라 공격에 치중될 테고 브레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가 2번밖에 없을 만큼 양자택일 양상이 더 컸다 보니 이번 경기는 승패로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유벤투스와 제노아의 만남입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순위를 5위로 밀려난 유벤투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챔스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되었습니다. 순위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 매 경기 중요할 수밖에 없고 홈에서 이번 시즌 단 1패밖에 없는 전적은 정배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노아가 워낙 홈에서는 단단하지만 원정에서는 6경기 승리가 없다 보니 강팀에게는 유독 무승부도 못했던 성적이 이번 경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만일 제노아의 홈이었다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의 홈이기에 말은 달라집니다. 이미 구매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유벤투스의 승리이지만
이는 나름 사람들의 근거 있는 판단일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실제 이번 시즌 홈에서 7승 7무 1패로 한 번의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노아의 원정 성적이 거슬립니다. 제노아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상위 10위 내에 들어있는 클럽들과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이미 그 단단하다는 홈에서도 유벤투스에게 3대0 참패를 했습니다. 또한 유벤투스가 이제 순위 경쟁에서 챔스를 보장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버렸기에 더욱 승리에 집착이 심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경기 당일 10위권 밖의 클럽과 15번의 맞대결에서 9승 6무 무패 행진이기에 승무가 가장 안전하겠으나 동기부여를 고려해 승의 구매를 노려봅니다. 제8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의 만남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마르무시가 이적하고 나서 경기 양상이 바뀐 것은 체감이 너무 심하게 되고 있고 이를 가장 잘하는 것은 어쩌면 기라시를 보낸 슈투트가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로 리그 1승 2무 5패로 부진하며 그중 6경기를 2실점 이상하는 수비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그래도 에키티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오야라는 신예가 얼마나 최근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속는 셈 치고 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분명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침체에 리그 부진을 겪어 3위 수성도 실패한 채 마인츠에 자리를 내어주었고 3연패 당시에 보여준 조직력은 분명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와 유로파를 오가며 바오야가 영향력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활약하는 만 19세의 어린 선수는 에키티케를 확실히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슈투트가르트의 공세는 무시할 수는 없으나 최근 계속 무너지는 수비에 최근 단 1승밖에 못한 리그 8경기 중 6경기에 멀티 실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 내지 추격당해 잃어버린 리그 승점만 18점으로 선제골을 넣고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홈에서 공세는 알아줘야 하는 프랑크푸르트라면 한 번만 더 속아본다는 생각으로 승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9경기는 레체와 로마의 만남입니다. 레체는 어느덧 4연패와 함께 강등권이 멀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만나는 상대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빌바오 원정에서 결국 퇴장과 함께 유로파 탈락을 겪고 말았고 이제 남은 것은 리그뿐입니다. 리그에서 지금의 연승 행보를 이어가며 다시 UEFA 진출권으로 도약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라니에리 감독은 강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발라가 교체 출전해서 몇 분 뛰지도 못하고 또 부상을 당한 것은 이번 경기 로마에게 아쉬울 수 있으나 라니에리 감독의 축구는 디발라에 의존하지 않았고 이번 경기도 필승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쉽게 가야 합니다. 로마가 홈이었다면 더 쉽게 흘러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 경기가 원정에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전진을 막기는 힘들 것 같은 레체입니다. 로마는 디발라가 또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지만 소울레라는 대체 자원이 있다 보니 경기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권까지 뚫어내는 급상승을 보일 것이라 장담하기에는 강팀들이 즐비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라니에리 감독이 이끄는 로마는 5위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브비크가 다시 골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희망적이고 부상 복귀 후 풀타임급 활약 없이 리그 3경기 2골 활약은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게 만듭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10경기는 칼리아리와 몬차의 만남입니다. 칼리아리는 이번 30라운드에서 어쩌면 조금은 자유로운 편일 것입니다. 상대인 몬차가 얼마나 비참한 시즌을 보내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칼리아리는 양반입니다. 순위 방어를 위해 승점은 필요한 칼리아리가 홈에서 경기를 하고 루분보가 없는 것은 많이 아쉽지만 칼리아리가 홈에서 득점 생산 자체는 꾸준함을 고려하면 몬차가 더 걱정이 클 것입니다. 29라운드 기준 최하위에 랭크되었던 클럽들은 역대 92번의 시즌 중 88팀이 강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극악의 확률을 뚫고 반등을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루분보의 부상으로 공격이 아쉬워진 칼리아리이지만 강등이 거의 확실한 몬차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최근 부진으로 칼리아리는 순위가 강등권에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 감독의 칼리아리는 새해가 밝고 2025년 확실히 개선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에게 당한 1대2의 패배를 제외한 4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로 경기를 막아세웠고 그 결과는 2승 1무 1패로 선방이었습니다. 또한 1984년부터 세리에 B와 A를 오가며 몬차와 7차례 홈에서 맞붙었고 결과는 2승 홈으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몬차의 역배당 승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승과 무 사이에서 선택지를 가져가야 하는데 몬차가 인테르전에서도 그렇듯 역습을 통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 빈도를 본다면 오히려 무승부로 접근해야 하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로 구매합니다. 제11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의 만남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번 경기 홈에서 기세를 살려 몰아붙이고자 합니다. 유벤투스도 박살낸 공격은 확실히 위력이 있습니다. 구드문드손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 피오렌티나의 공격은 여전히 키엔과 한 방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심지어 에데르송과 레테기까지 나오지 못하다 보니 이번 경기에 루크먼의 부담이 많이 커지는 경기를 해야 한다면 순위 경쟁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노려볼 만합니다. 빌드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더룸과 에데르송 두 선수 중 에데르송이 징계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또다시 레테기가 부상으로 이탈한 아탈란타라면 결정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피오렌티나는 역대 세리에A에서 볼로냐에게 최다 승인 57승 그리고 나폴리를 상대로 한 55승 다음으로 아탈란타에게 53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미 아탈란타의 클린시트 행보가 끊어진 시점에 실점을 각오해야 하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 탄탄한 유벤투스의 수비도 뚫은 피오렌티나의 공세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0년대 이후 단일 시즌 모든 대회 기준 40경기 75골을 기록한 것은 최고의 기록이기에 그 공세를 기대해본다면 원정에서의 아탈란타가 방심하고 일격을 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으로 도전하게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제12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만남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자체는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리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홈에서 이미 두 팀의 시즌 첫 만남은 무승부로 끝났고 잔류 희망을 쌓기 위한 반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정우영의 우니온인데 상대 전적에서 유독 프라이부르크에게 강했던 상성은 이번 경기 변수를 만들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0대0과 1대0 둘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미 우니온 원정에서 그리포의 PK 실축으로 0대0 무승부를 당하기도 했는데 홈에서도 현재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라면 정우영이 전방 공격으로 나서는 우니온은 쉽게 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치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포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프라이부르크도 득점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지난 마인츠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클린시트 경기로 이뤄졌고 그 상대가 유독 하위권 팀들에게는 승리로 연승이 이어졌다 보니 이번 경기도 우니온 베를린은 무승부를 만들기에 전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유독 우니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맞대결이 2무이패라는 것인데 더 길게 본다면 5승 3무이패로 우니온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만큼은 우니온이 리그 상위 7개 클럽을 상대로 원정 경기 모두 무득점을 기록했기에 1대0을 예상하며 승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제13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만남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만남입니다. 도르트문트는 A매치 직전 주말 자비처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이번 경기도 결국 아데에미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리사의 마무리 자체에 힘은 있다만 최근 영향력은 조금 아쉽고 그나마 홈에서 경기를 하기에 자신감은 있겠어도 마인츠의 6경기 무패 행진으로 3위를 탈환한 기세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2위 레버쿠젠과의 격차는 신기라 봐야 할 만큼 미넨과 두 팀은 넘어설 수 없다면 인간계 최고의 자리를 탈환한 마인츠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 경기는 양자택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워낙 강해온 전통의 강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력도 아데에미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기라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밀어붙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도르트문트는 홈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5경기 리그 딱 1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인츠가 원정 3연승을 달리면서 무패 행진이 6경기까지 늘어나 버렸고 특유의 전방 압박은 어떤 강팀들도 고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초기 빌드업부터 압박을 넣다 보니 상대가 준비한 경기 플랜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번 경기도 마인츠의 이 압박이 통한다면 도르트문트가 선제골을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마인츠는 최근 3승 3무 3패로 팽팽하게 도르트문트 원정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2개만 선택한다면 승패로 가져갈 양팀의 공격이 돋보이는 경기입니다. 제14경기는 나폴리와 AC밀란의 만남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에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면 루카쿠의 플레잉 타임입니다. 워낙 지난 12월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루카쿠는 이번 A매치 차출에는 응하며 2경기 모두 풀타임에 3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이번 경기의 체력적인 부분이 리그 소화에 무리라는 판단이 선다면 후반에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드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두 탈환을 위해 쉴 틈 없는 나폴리인데 상대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AC밀란이고 최근 연승으로 기세가 오른 만큼
이번 경기도 팽팽한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가 승점이 너무 간절합니다. 나폴리도 뺏긴 선두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 전승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데 AC 밀란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최근 연승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폴리는 A매치 후유증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핵심이라 봐야 하는 루카쿠가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할 만큼 지난 12월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A매치에서도 풀타임을 2경기 모두 뛰며 3골을 기록해주기도 했으나 이번 경기는 교체가 조금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플리식이 이렇게 날뛰어주면 기동력이 레앙이 뛰는 왼쪽에 치중되지 않고 밀란도 기회가 나올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서로 지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자 할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나폴리 홈에서 붙은 2023년 챔스와 리그 경기까지 모두 무승부로 이뤄졌고 밀란은 나폴리 원정 최근 3승이므로 무패입니다. 이번 시즌은 수비가 더 걱정이라 승리는 무리라 보여지고 무승부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회차입니다. 또 2월로 주중 승무패가 끝날 수 있기에 이변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